봉상국 볼 건데 요 뒤에 가서 보시면 3번 문제 보기 있거든. 요거 가지고 봉상국 쓰여진 배경 한번 보고 본문 한번 볼게요. 앞서 봤던 단가육장이 선조에서부터 광해군 얘기였지. 아까 선생님이 광해군이 배다른 동생인 인조반정으로 인해 제주도로 유배 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조에서 광해군 때 있었던 전쟁이 임진왜란이고 인조반정 이후에 우리나라에 곧바로 청나라가 침입해오는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이 한 번 더 일어나요. 그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봉상국은 병자호란 이후에 쓰여진 글이거든. 그래서 요걸 좀 알아야 되는데, 임진왜란은 우리나라가 이긴 전쟁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볼모로 끌려가거나 하지 않았어. 근데 병자호란 같은 경우는 청나라한테 졌어. 그래서 인조라고 하는 임금이 굴욕적인 신하의 예식이라고 하는 걸 한단 말이야.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 굴욕적 예식 이후에도 조선이 지속적으로 청나라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기네들 말을 잘 듣게 할 볼모가 필요했고, 그래서 소현세자 복림대군 해가지고 인조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잡아가요. 그러고 이 소현세자 복림대군이라고 하는 존재를 볼모로 잡아놓고 청나라에 3년간 돌려주지 않거든, 조선에. 그리고 나서 3년 이후에 채득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 봉상국을 지은 사람인데, 이제 청나라에서 소현세자 복림대군 돌려주겠다고 한 거야. 그래서 인조가 채득기라고 하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저기 청나라 수도에 가서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을 모시고 와라 라고 명령을 하거든. 자, 이 채득기라고 하는 사람은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자연 속에 은거해버려. 근데 그 3년 동안의 은거를 깨고 세자와 대군을 모시러 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한 다음에 쓰는 작품이 이 봉산국이야. 오케이? 그래서 보면 병자호란이 36년에 일어났고 3년 동안 있다가 3년 후에 데려다 주니까 38년이지. 6, 7, 8. 오케이? 그래서 이 채득기가 병자호란 이후에 봉산이라는 산에 거주한 기간도 몇 년이야? 3년이야, 3년. 오케이? 그래서 채득기가 그럼 도대체 왜 은거했느냐? 이 사람은 명나라 친명 정책을 펼쳤던 사대부들의 생각과 동일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청나라는 오랑캐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랑캐한테 진 조선의 상황에서 자신이 지금 조정에 들어가가지고 무언가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굴욕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 집어던지고 산에 은거를 하고 있었다. 근데 소현세자 복림대군을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에 청나라한테 이제 조금씩 복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겠죠. 그리고 임금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채득기도 사대부죠. 그래서 따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3년간 자신이 은거했던 봉산 지역을 떠나서 소현세자 복림대군 데리러 갑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쓰는 게 이 봉상국이야. 그래서 3년 전 자신이 이 산에 은거하게 된 이유, 그리고 이 은거하게 된 장소의 특징, 그리고 자신이 소현세자 복림대군을 데리러 가는데 그때의 다짐, 의지 이런 것들을 쭉 적은 게 봉상국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이해됐어? 자, 그러면 작품 보자. 가노라 옥주봉아 있거라 경청대야 해서 누가 가냐면 화자가 이제 떠나가겠다는 소리야. 화자는 경북 상주에 있는 옥주봉이라고 하는, 경북 상주에 있는 봉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자, 산은 이렇게 능선이 있는 데를 산이라 그래. 즉 여러 개의 봉우리를 합친 게 산이거든. 그래서 그 산 중에 하나의 봉우리 이름이 옥주봉인 거야. 그리고 산에 가면 낭떠러지 지형에 있는 높은 장소를 대라고 불러.
그리고 여기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풍경이 예쁘겠죠. 그래서 이 대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이름이 붙어. 그래서 옥주봉이나 경천대는 봉산 내부에 있는 봉우리 이름, 대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다 같은 지역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3년 동안 은거했던 옥주봉한테 나는 간다 인사하는 거고, 너네는 잘 있어라 하고 경천대 옥주봉한테 인사하는 거야. 그럼 봐, 여기서 화자는 떠나가고 자연물인 옥주봉과 경천대는 남아있는 상황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화자의 상황과 자연물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대조되고 있어. 대비되고 있어. 그래서 화자는 떠나는 상황, 자연물은 남는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대꾸법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고,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자연물인 옥주봉이랑 경천대를 사람처럼 불렀지. 말 걸었지. 그러니까 얘는 의인법. 그래서 옥주봉이랑 경천대한테 말 거니까 얘네들이 청자인 거죠. 청자로 설정해놨고. 자, 대화체인데 너네 학교 선생님이 대화체는 대화만 돼 이렇게 얘기했던 선생님이라서 대화만 된다 그러면 얘 대화체라고 보면 안 돼. 원래 대화체는 어디까지 포함이냐면 대화, 말 건네는 어투 드러나면 다 대화야. 독백, 방백 이런 것도 다 대화체로 친단 말이야. 그래서 요건 대화체 학교별로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가노라, 나는 간다에서 얘는 영탄법이고, 있거라 얘는 명령형 어미야. 그거 구분해 두세요. 나는 간다 옥주봉아, 너는 있어라 경천대야 이거거든. 그래서 여기는 영탄법, 그 다음에 명령형 어미 사용하고 있어. 그래서 화자는 지금 뭐 한다? 옥주봉과 경천대를 떠나고 있는 상황이다. 3년간 은거하고 있던 옥주봉이랑 경천대를 떠나가는 상황에서 대꾸법, 의인법, 말 건네는 어투 이런 거 사용해. 명령형 어미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어. 오케이? 자, 요양 말리길이 멀어야 얼마 멀며 그곳에서의 1년이 오래라고 하랴마는, 자, 요 표현은, 자, 너네 청나라에 가가지고 볼모로 잡혀있는 세자랑 대군을 구해오라고 해서 데리고 오라고 했어.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지. 응? 안 가고 싶을 거야. 그리고 이땐 뭘 타고 가? 말 타고 가야 된단 말이야. 말 타고 청나라까지 언제 가? 그치? 그래서 가기 싫어도 가야 된단 말이야, 자기. 그리고 자기는 임금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고, 이제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있는 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자 대군이기 때문에 가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스스로의 마음을 추스르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자, 요양이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있는 곳에서 요양까지는 말리나 돼. 한반도가 뭐라고? 삼천리라 그랬지. 근데 얘 3배야. 엄청 멀단 말이야. 근데 거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우 멀어야 얼마나 멀겠느냐 해. 그래서 그 먼 거리를 자기도 가기 힘든 거 알지만 스스로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을 추스르고 임금님 명령을 얻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추스르려고 요양 가는 말리길이 멀어야 얼마나 멀겠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양은 소현세자 복림대군이 있는 곳이다. 그곳에서의, 여기서는 대용 표현 쓰고 있어요. 요양이지. 요양에서 1년이 오래라고 하랴마는 이래. 자, 거기 가면 또 1년은 소비해. 말리길 가고 소현세자 복림대군 데려오고 하려면 1년은 넘게 걸리거든. 그럼 너네 고향도 떠나가지고 1년 동안 타국에 가가지고 지내는 거 쉽지 않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도 오래라고 하랴마는 해서 1년은 금방 지나가지 하고 있는 거지. 이것도 뭐 하는 거야? 마음 추스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 가면 되지 이런 뜻이야. 뭐 멀어야 얼마나 멀고 오래라고 하겠느냐. 자, 그런데 상봉산 별천지 처음에 들어올 때 해가지고 그래 뭐 가면 되지. 근데 또 마음상 아쉬워. 자기가 지금 3년 동안 은거하는 상봉산이라고 하는 곳이 생각보다 마음에 들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냐면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됐고 자기는 떠날 수밖에 없고 떠나기 싫은 마음을 추슬러서 가면 되지 결심했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봉산에서 지냈던 3년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야. 그래서 자기가 상봉산 처음 들어왔던 시기를 회상하면서 상봉산에 대해서 예찬하기 시작해. 오케이? 그래서 상봉산이라고 하는 곳에 뭐가 있는 거야? 봉산이죠, 여기가. 경북 상주의 상봉산에는 옥주봉이나 경천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실제 지명 쓰고 있어요. 내가 여기 처음 들어올 때는 노련의 분노 탓에 속세를 아주 끊었었다. 발 없는 구리솥 하나를 전나기에 싣고 추풍 부는 돌길로 와룡강에 찾아왔다. 자, 여기 와룡강, 천주봉, 고슬단 얘네들은 전부 상봉산 안에 있는 명소들입니다. 얘네들은 다 상봉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처음에 상봉산 별천지에 내가 들어올 때 노련의 분노를 겪었다라고 하거든. 자, 이 노련의 분노는 고사를 인용한 표현입니다. 자, 명나라를 버리고 청나라를 섬기는 것에 대한 분노를 노련이란 사람이 분노했던 사건에 고사를 가지고 와서 표현한 거야.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 상봉산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청나라를 섬기는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명나라를 섬기던 우리나라가 힘으로 져서 청나라를 섬겨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 열받아서 속세를 끊어버렸어.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구리솥을 하나만 들고 나귀도 전나귀를 싣고 짐 실는 나귀 하나만 싣고 가지고 왔대. 자, 발이 없는 구리솥을 들고 왔다. 간편하게 들어왔다는 거. 너무 열받아가지고 뭐 화려하게 챙기고 이럴 것도 없이 이런 세상에 살 바에는 그냥 상봉산에 들어가서 신선처럼 사는 게 낫겠다 이래갖고 다른 거 챙길 필요도 없이 솥 하나, 그것도 발이 다 없어서 그거 하나를 전나귀에 싣고 가을날 돌길을 따라서 와룡강, 천주봉, 고슬단에 왔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와룡강, 천주봉, 고슬단이라고 하는 애가 자신이 은거하고 있는 장소들이다. 그리고 내가 언제 들어왔냐? 가을날 들어왔다.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화자는 가을에 청나라를 모시게 되는 분노 때문에 열받아서 상봉산에 들어가게 됐다. 자, 그리고 천주봉에서 이것도 봉우리 이름이야. 그래서 상봉산에는 옥주봉도 있고 천주봉도 있는 거야. 그 천주봉에는 돌로 된 굴이 하나 있는데 그 굴 아래다가 초가집을 지었대. 초가 몇 칸이라고 하는 건 소박한 생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박한 짐을 꾸려갖고 산 밑에 와서 그냥 소박하게 살았다. 그리고 고슬단 행화방에 가서 정자의 털을 닦았다. 자, 정자를 만든 게 아니고 정자의 털을 손수 닦았다 하거든. 그러니까 정자를 세울 만한 장소를 편편하게 만들었다는 소리야. 고슬단과 행화방이라고 하는 곳은 살구꽃이 피는 시기에 거문고를 타던 곳이다 라는 지역명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상봉산 들어와서 간단하게 들어와서 초가집 지어놓고 정자터를 자기 손수 닦아가면서 지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곳이니까 떠나기 쉽겠니? 자, 낮에 일어나고 새 달이 돋아올 때 지돌이 없는 거정문과 울 없는 가시사립, 적막한 산골의 손수 일군 마을이 더욱 좋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해놓고 속세 끊었으니까 일할 필요 있어? 부자 되고 싶어? 그런 거 아니지. 그러니까 낮이나 돼서 일어나. 그리고 새 달이 돋아올 때까지 놀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한가로운 삶을 지냈어. 그러면서 지돌이가 없는 거정문, 울타리가 없는 가시사립으로 집을 꾸며가면서 살았다는 거야. 지돌이는 문 기둥인데 우리 이렇게 문 이렇게 보면 문이라고 하는 애가 덩그러니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문 틀이 있지. 문 틀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문이 경칩으로 연결이 돼서 이걸 열어야 연단 말이야. 그쵸? 근데 요 틀이 일종의 저 지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런 거 없어. 그리고 문을 뭘로 만들어놨냐? 거적대기로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문을 어떤 식으로 만든 거냐면 그냥 이렇게 천 하나 천장에 걸어놓은 거야. 이렇게. 소박한 생활이죠. 그래서 자기가 손수 문도 거적대기로 달고 그 다음에 사립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옛날 사람들은 집을 이렇게 지으면 집 바깥에다가 아궁이 같은 거 이렇게도 만들고 음식하고 그리고 마당과 마당이 아닌 곳을 구별하기 위해서 담장을 세워. 근데 그때 이 담장을 식물로 세울 때 그 담장 문을 사립문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울타리를 뭘로 만들었냐? 가시로 만들었어. 가시. 그지? 근데 미안. 여기 울타리도 없다 그랬다. 울타리도 안 만들고 그냥 덩그러니 문 하나만 만들어 놓고 여기에 집 하나 초가집 지어 놓고 거적대기 그냥 이렇게 문인 척 이렇게 해놓고 그러고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소박한 생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자기가 손수 그걸 다 만들었대. 그래서 적막한 산골에서 소박하게 살고 아무 일 없이 낮에 일어나고 밤늦게 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해서 여기가 너무너무 좋대. 생애는 나의 분수라 단박한들 어찌하리. 그래서 삶을 사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거라 단박하게 사는 것을 어찌하겠느냐 해서 여기는 서리법 나타나고 있고 안분지족의 태도가 드러나는 거야. 주어진 자신의 분수 안에서 편안하게 만족하면서 지내는 태도. 밝은 세상 한 귀퉁이에 버린 백성이 되어서 소나무와 국화를 쓰다듬고 잔나비와 학과 벗을 하니 어와 이강산 경치도 좋고 좋다. 자, 밝은 세상 한 귀퉁이에 버린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청나라에 굴복한 이후 은거하게 된 상황을 나타낸 겁니다. 자기는 이제 버린 백성처럼 조정에도 참여하지 않고 은거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삶을 쭉 사는 거야. 여기 보면 솔, 국화, 잔나비, 학 이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이건 자연물 나열하고 열거한 거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나열 열거도 됩니다. 어와 감탄사 이 강산 경치도 좋고 좋다. 그래서 3년 전 자신이 봉산에 왜 왔는지 그리고 봉산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안분지족했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자기가 손수 하나하나 다 읽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정이 참 많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산 곳에 정이 많이 들었다는 소리는 이 3년 지나고 가야 되는 상황에서 아쉽다는 거겠죠.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야지. 자, 높다란 금빛 절벽 허공에 솟아올라 구암을 앞에 두고 경호 위에 선 모양은 삼신산 제일봉이 6자라 머리에 버린 듯하고 붉은 노을 흰 구름이 곳곳에 그늘이고 유리 같은 온갖 경치가 빈 땅에 깔렸고 용문을 옆에 두고 펼쳐진 모래밭 8폭 돌병풍 온 난간에 두른 듯하고 맑은 모래 흰 돌이 굽이굽이 경치로다. 그 중에서 좋은 것은 구암이 물을 굽혀 천백척 솟아올라 구름 위에 우뚝 솟아 하늘을 괴었으니 어와 경천대야 너의 이름이 과연 헛된 것이 아니로다 이러거든. 자, 이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기가 지금 은거하고 있는 상봉산에 있는 경천대 있지. 아까 옥주봉 경천대 잘 있으라 그랬잖아. 자기가 집을 지어놓은 데에서 천주봉 아래에서 경천대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경천대의 경치라고 하는 걸 쭉 다 묘사해서 예찬하고 있어. 묘사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보자. 이 강산의 경천대가 어느 정도냐? 금빛 절벽이 허공에 솟아 있었다. 자, 무슨 대자 붙으면 절벽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이 대 위에 있는 게 아니야. 천주봉 있으면 그 천주봉우리 밑에 초가집 지어놓고 있고 자기가 지금 경천대의 풍경을 보고 있는 거야. 맨날 보는 경치인데 여기가 금빛이래. 이 금빛이라고 하는 건 색채어고요. 시각적 심상 자극하는데 이걸 금빛 절벽이라고 해서 단풍이 든 절벽이라고 해석하는 경우 있고 아니면 그냥 아름다운 나무들 때문에 금빛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구암을 앞에 두고 있다. 자, 절벽이 이렇게 되어 있고 구암이라고 하는 건 암은 바위 암자거든. 그래서 이 구암이라고 하는 건 거북이 할 때 구자야. 구지가 알죠? 구지가? 응? 거북이 바위를 앞에 두고 해서 여기 대 앞에 바위가 하나 있어.
이걸 구암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건데 여기가 경천대고. 자, 이 구암 같은 경우는 그 바위의 진짜 고유 명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화자가 봤을 때 거북이 머리처럼 생겨갖고 그냥 구암이라고 이름 붙인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암을 앞에 두고 경호 위에 서 있다 이러거든. 경호는 거울경자에 호수할 때 호자야. 그러니까 경천대 앞에는 거울과 같이 맑은 호수가 펼쳐져 있어. 바위가 크게 있고. 오케이? 그 모양은 마치 삼신산 제일봉우리가 6자라머리에 펼쳐진 듯하다. 그래서 요게 지금 묘사된 부분이고 요걸 지규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표현이야 이건. 오케이? 그러니까 요건 일단 냅두시고요. 뒤에 한번 볼게요. 이 상황에 붉은 노을과 흰 구름 그리고 곳곳에 그늘이 펼쳐져 있는 경치가 보인대. 서쪽으로 붉은 해가 이렇게 지고 있어. 그리고 흰 구름들이 떠다니고 있어. 그래서 어느 부분은 햇빛이 쫙 비쳐서 붉은 노을이 보이고 어느 부분은 그늘이 이렇게 져 있어. 그래서 호수가 펼쳐져 있고 바위가 덩그러니 크게 있고 그 위에 커다란 절벽이 솟아올라 있고 서쪽에 붉은 노을이 지고 있고 구름 때문에 어느 공간은 빛이 들어와서 분위기가 굉장히 맑은 거야. 신적 분위기. 어느 부분은 그늘이 들여져 있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유리와 같은 이 경치가 빈 땅에 깔려 있다는 소리는 자, 요 앞에 호수 있었지? 호수 같은 경우는 맑은 거울과 같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 경천대와 구름과 그리고 바위의 모습을 여기 다 투영시킵니다. 그죠? 그럼 여기 구름도 떠 있을 거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빈 땅에 그 풍경이 깔려 있다라고 표현해놨어. 그래서 호수에 이 경치가 비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용문을 옆에 두고 펼쳐진 모래밭은 호수 앞에 모래밭이 쫙 펼쳐져 있고 거기에 용문이라고 이름 붙어 있는 지형이에요. 지형. 그래서 용문처럼 문처럼 생긴 모래밭 위에 지형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것은 마치 또 여덟풍 돌병풍의 옥난간 두른 듯하다.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 또 하나 어떤 경치가 들어가냐면 구암이 물을 굽혀서 천백척 솟아올랐다 그러거든. 이 바위라고 하는 애가 이게 호수가 있으면 물이 흘러내려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물이 흘러내려온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구암이라고 하는 애가 물을 굽혀서 이렇게 흘러들어오게 하고 있고 그게 솟아올라 있다라고 표현해. 근데 너네 물이라고 하는 게 솟아오를 수 있어? 분수도 아니고? 그래서 얘는 뭘 얘기하냐면 경천대를 타고 흘러가서 구암을 굽이굽이 흘러서 호수까지 이르르고 있는 폭포를 얘기합니다. 이해됐지?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뭘 얘기하냐? 화자가 3년 동안 살면서 바라본 자신의 집 주변에 있는 경치야. 커다란 절벽이 하나 있고 그 앞에 바위가 커다랗게 있고 그 절벽에서는 바위를 따라 흐르는 폭포가 흐르고 있고 그 폭포는 앞에 호수랑 연결이 되어 있고 그 호수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거울처럼 비춰주고 있고 하늘에는 붉은 노을, 구름들이 펼쳐져서 햇빛이 중간중간 내려 쪼이거나 그늘이 지거나 그 풍경. 이해됐어? 자, 그러면 요 풍경을 빗대 표현한 애들이 얘네들이야. 유리 같은 경치다. 요렇게. 오케이? 자, 그럼 자기가 보고 있는 풍경을 뭐에 빗댔냐? 삼신산 제일봉우리의 6자라머리와 같다라 그러거든. 삼신산은 도교에서 얘기하는 복례산이랑 같은 애인데 복례산, 삼신산 다 신선들이 사는 공간이고 저기에 가면 먹으면 죽지 않는 약이 있다 그래. 그러니까 도교적 색채 드러나는 표현이야. 신적 존재들이 살고 있는 산 봉우리 제일 높은 곳에 6자라머리 모양의 바위들이 있는데 그게 펼쳐진 것과도 같다. 내가 보고 있는 경천대가 마치 도교적 세계에서 신선들이 사는 공간과도 같은 공간이다. 그리고 자기가 보고 있는 이 경치는 마치 유리와 같다. 그래서 호수에 펼쳐져서 땅에 펼쳐져 있는 저 빈 땅에 깔려있는 호수에 비친 배경이 매우 깔끔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걸 비유해 놓은 거죠.
그리고 이 용문이 있고 모래밭이 호수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8폭의 돌 병풍이 옥으로 된 난간을 두르고 있는 것과도 같다. 자, 요거 원관념, 보조관념 잘 찾으세요. 그래서 구암이 호수 앞에 있는 게 원관념, 그게 삼심산 제일봉우리 6 자라머리 보조관념에 빗대어 표현했고, 용문 옆에 있는 모래밭이 원관념, 이게 8폭의 돌로 된 병풍이 난간에 옥으로 된 난간을 두른 것과 같다. 이게 보조관념. 맑고 흰 돌이 굽이굽이 경치로구나. 그리고 구암이 물을 굽혀서 천백척 솟아올랐다라고 했는데 이건 폭포야, 폭포. 그래서 폭포를 묘사한 부분이다. 그게 구름이까지 솟아올라 하늘을 괴인 듯하다. 그래서 하늘을 괴다라고 하는 건 지탱하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와 경천대야에서 경천대한테 혹격조사 붙였어. 사람처럼 불렀어. 그래서 부르다 돈호법, 사람처럼 의인법, 자연친화사상 나타나죠. 자연물한테 사람처럼 대하면 자연친화야. 말을 건네고 있죠. 너의 이름이 과연 헛된 것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경천이라고 하는 게 거울경자의 하늘천자일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 저기 호수의 맑은 거울 같다란 얘기하고 폭포가 하늘을 고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치? 그래서 하늘을 고였다 했으니까 이 천대라는 표현이 들어왔을 거고, 호수라고 하는 게 경호 거울과도 같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너가 갖고 있는 모습이 네가 갖고 있는 거울과 하늘이라고 하는 이름과 걸맞구나 영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 중략 부분 전까지 무슨 내용이었냐? 3년간의 은거를 마치고 소현세자 복림대군을 모시러 가야 하는 걸 본인도 알지만 3년 전 여기에 와서 내가 손수 읽었던 곳을 떠나려니까 아쉽고 동시에 자기가 지냈던 이곳의 경치가 이만큼 아름다웠다 얘기해준 부분. 알겠죠? 그럼 쉬는 시간 10분 쉽시다.